3장 보세요. 조궁 기견하며 사후 기균이연을 사시 기균하님 서빈 이현이로다. 조궁 기구하며 기협사후하야 사후 여수하님 서빈 이불모로다. 부야라 조는 조로 통하니 화야니 천자조궁이람. 견은 육경야라 후는 금촉이니 전우시야람. 규는 참정야니 위삼분지 일제전하고 이제후하님 삼정지 평자는 전유철중야람. 사는 석야니 위팔시야라. 규는 개중야람. 현은 사타중야니 투호예왈 모현어 모약간 전이라고. 기즉왈 기요 균즉왈 좌우 균이라하니 시야람. 구는 구로 통이니 위인난야라. 사례의 진삼협 일이라하님 기협사후면 즉 편석의람. 여수는 여수 취수지니 언관혁이 견정야람. 불모는 경야니 영제자사에 소위 무호 무오 무패립 무유원자야람. 호괄불 이중으로 병불중자야니 사이중다로 위준이요 이불모 위덕이니람. 언기연이 사야 이위락야람. 참 잔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긴 제후만이 아니라 천자를 모시고 하는 잔치네요. 3장에 나와 있네요. 조궁 기견하며. 조궁은 이게 천자의 활이에요. 천자의 활이, 일반 활들은 그냥 있지만 천자의 활은 되게 이제 오칠을 하고, 오칠 밖에다가, 껍데기에다가 마루색이 같대. 그림을. 조궁이 기견하며, 이미 견실하며. 사후 기균이여를. 사후할 때 사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적이에요. 이렇게 네모통이 세워가지고 사후가 저기다 표적지를 딱 세워놓잖아요. 사후가 기균이하라. 그것이 이미 균등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 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표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운 부분 보면은 네모통에 팽팽하게 딱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후 기균이하라. 즉 표적지가 딱 서건을 사시 기균하니 수를 이 화살을 사자는 놓을 사자니 여기서 쏜다는 뜻이에요. 활을 당겼다가 탁 놓으니 기균
이미 다 균등하게 탁 맞는데, 지금 말하면 그 뭐라고 하죠? 탄착점이 구성된다, 그렇게 쓸까요? 활쏘기, 총쏘기로 하면은, 즉 활을 쐈을 때 일정한 곳에 딱딱 맞더라는 얘기잖아요. 조절이 잘 돼서. 서빈이현이로다. 순서, 손님들을 그 순서를 새겨서 현명하다고 여겼도다. 이건 뭐냐면 활쏘기를 해서 많이 맞춘 사람을 잘 쐈다라고 하는 것이 서빈이현이에요. 조공기구하며 그 천자의 화살, 즉 활이 이미 구라는 것은 이렇게 딱 활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이게 구예요, 구. 이렇게 딱 당기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맞추려고 표적지를. 기구하며 기협 사후하야. 이미 사후를 끼고 있다는 건 뭡니까? 저 사후를 표적지를 겨냥하고 있어서 사후 여수하니 그 사후가 이미 서 있다는 거니까 숫자는 이게 나무를 세운다,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즉 사후가 앞에 딱 삼삼하게 딱 서 있으니 서빈이 불모르다. 활쏜 순서를 매긴다는 건 뭐냐면 활을 쏴서 맞춘 사람을 자네가 1등, 자네가 2등, 자네가 3등 이렇게 순서를 딱 매기기는 하지만 불모르다. 못 쓴 사람을 깐보지는 않았더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까는 이제 이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끝난 뒤에는 이렇게 여흥으로 활쏘기를 해서 평소에 닦은 기량을 점검해 보는 거죠. 천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상을 받으면 옛날 천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덩어리를 띄워줬잖아요. 그렇게도 했었어요. 보면은 이 자리는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귀빈들이 활쏘기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한 것은 지석을 풀이하면서 보죠. 부야라, 여기 조는 조로 통하니 화야니 천자 조공이라. 이 조라는 것은 아로 새길 조자와 같은 의미로 통하니 화야니, 그건 바로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니 천자 조공이라. 천자는 그 아로 새긴 그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찾아봐야겠다. 화식지의니 화식을 한다는 뜻이니 궁은 활은 유용칠하고 오직 그 옷을 입혔던 거죠. 옷을 썼고 칠상의 우화지라. 그 칠한 위에다가 또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순자라는 책에 보면 천자는 조궁을 가지고 썼고 제후는 동궁을 썼고, 즉 조궁은 검은 활이잖아요. 못칠하면 검고 제후들은 동궁이어서 이건 붉은 활을 썼고 대부는 흑궁이에요. 그냥 대부는 검은 활을 썼어요. 그러니까 같이 검은 활을 쓰려니까 천자와 구분이 안 되니까 천자는 거기다가 멋진 그림까지 썼더라 이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거기다 되게 용무늬를 되게 그렸죠. 금장으로. 견은 유, 격렬하, 견이라는 것은 이게 단단할 경자예요. 단단하다는 뜻이다. 후는 금촉이니, 후라는 것은 금촉, 촉자는 화살촉자예요. 금촉을 말하니, 전우시야라. 화살전자, 깃우자, 활시자니까, 전우시, 즉, 깃털로 만든 화살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촉을 다는 거죠. 근데 거기 공시왈 보면은 후라는 것은 철촉지 시명이다. 그러니까 끝에다가 철을 박은 그 화살 이름을 후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균은 참정량이, 균이라는 것은 이 참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위 3분의 1 제전하고 3분의 2는 제후, 3분의 1은 앞에 두고 3분의 1은 뒤에 두는데 삼정지의 평자는 전유 철중야라. 이 정자가 고칠 정자가 이제 3번 고쳐서 이게 이제 균형을 잡는 것은 전유 철중야라. 앞에
해가 있기 때문에 철촉, 화살촉을 달았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에다가 이렇게 중심을 맞춰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활을 쏘려면 이게 활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활을 올려놓기를 여기다 3분의 1 지점을 딱 올려놓는다는 거죠. 왜냐면 앞에 여기 이게 3분의 1 지점이 이만큼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앞에 화살촉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맞게끔 됐다. 그 얘기예요. 삼정지라는 것은 3번 이렇게 맞춰서 그 중심을 맞춰놓는다는 뜻이에요. 사는 석야라. 아까 사자도 거기 본문에 보시면 사 밑에 제방변 옆에 사자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자가 여기 글자 본래 글자는 집사자인데 집사자로 쓰이지 않고 노을사자, 쏠사자로 쓰였다는 뜻이에요. 석이라고 풀었잖아요. 그러니 위 발시하라. 화살을 발사했다는 뜻이다. 예. 사시라고 쓴 거지요. 화살을 쏘았다. 균은 개 중야라. 즉 사시기균이라고 썼잖아요. 화살을 쏘자마자 다 균했다. 그 뭐요? 다 적중했다. 명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균자는 개 중야라. 마칠 중자로 쓰인 거예요. 맞았다. 어디에? 표적에. 현은 사 다중야니 여기 현이라는 말은 서빈 이현이로다. 스님들의 순서를 그 현으로서 했다. 그렇잖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현이라는 것은 사다중. 쏜 화살이 많이 맞은 사람 순서로 서열을 매겼다. 그러니 투호에 이건 다 이제 의례라는 저 얘기라는 책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 투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투호 해보셨어요? 항아리에다 화살 던지는 거. 투호에 말하기를 모현어 모 약간 전이라 하고 이 전자는 이게 한쌍전자라 그래요. 순이라고 안 읽고 전이라고 읽어요. 이게 순수할 순자인데 여기서는 전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한쌍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현어 모 약간 전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한 쌍만큼 더 넣었다. 투호니까 여기 항아리에다 화살 집어넣는 거니까 2개씩 한 번에 던지나 봐요. 이렇게 한 쌍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네보다 한 쌍이 더 넣었네 이렇게 딱 얘기죠. 그러니 기즉왈 기유 2개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는 것을 기라고 말하고 균즉왈 좌우 균이라 하니 이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것을 좌측 화살, 우측 화살이 다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때 썼던 현자가 여기 쓰인 현자, 즉 더 많이 맞췄다라는 의미로 쓰인 현자라는 얘기예요. 투구라는 데서는 누가 더 많이 넣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현자가 더 많이 적중을 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구는 구루통이니 이 구자는 이걸 무슨 구라고 하던데 이게 활 겨냥할 구자인가요? 구루통하니 위 인만나라. 즉 가득히 활을 당기는 거죠. 맹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 훌륭한 스승은 활을 당겨서 이렇게 요까지 당기는 거 아니라 당기는 법까지만 가르쳐주지 자기의 표적을 향해서 자기가 쏘는 것은 본인이 쏘는 거다라는 말이 맹자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처럼 이 구자는 그렇게 쓰였네요. 그러니 인만자라. 인만이라는 것은 당길 인자 가득할 만자니까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속된 이빨이 당긴다 하나요? 아주 최대한으로 당긴 것을 인만이라고 한다. 사례라는 것은 이제 활 쏘는 예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는데 사례에 진삼 협일이라 하니 그 사례에는 뭐라고 쓴다면 진삼 활 3개는 꽂아놓고 협일 하나는 끼고서 활 쏘는 자리에 올라간다. 4개를 한 쌍으로 쐈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라고 하니 기협 사후면 이미 그 4 화살을 띄었다면
편석이라. 두루두루 다 썼다는 말이다. 즉 자기가 개인한테 배당된 것이 화살 4개를 쏘는 건데 이 화살을 다 쐈다는 말이다. 여수는 여수취수지니. 여수라는 것은 이 세울 숫자와 같다라는 여수라는 말은 여수취수지니. 손으로 나가서 세운다는, 꽂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니 언관혁이 견정자라. 말하되 관혁, 관혁, 관자는 뚫을 관자니까 표적지를 뚫고서 견정, 아주 꼿꼿이 딱 서 있다 이거죠. 화살이 얼마나 힘이 세면서 정확하게 명중을 했는지 관혁이 견정해요. 활을 잘 쐈다는 말이죠. 그것이 마치 나무를 세우는 것처럼,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활을 잘 쐈다 그 말이에요. 불모는 경량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뜻이니 영제자사에, 영제자사라는 글 이름인가 봐요. 제자한테 명령하는 그런 말에 소위 무호, 호자도 이게 오만할 호자예요. 오만하지 말고 무오, 오자는 거만할 오자죠. 거만하지도 말며 무패립, 이 등질패자예요. 등져서 서지도 말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라 그 말이죠. 무유언자, 유언이라는 것은 제가 한 선생님한테 말을 할 때 옆 사람을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바로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너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즉 경계하는 투의 말이다. 그 중에서 이 불모라는 것,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런 경계사로 쓰인 말이다. 그 말이에요. 혹알 불이중으로 병 불종자야니, 혹자가 말하기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서, 불이중으로 병 불중자, 적중한 것으로서 적중하지 못한 것을 병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니, 즉 자기 맞췄다고 못 맞춘 사람한테 뽀대지 말라 얘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 사이중다로 위준이요, 화살을 쏠 때에는, 즉 사격을 할 때는 적중한 것이 많은 것으로서 뛰어날 준자예요. 뛰어남을 삼았고, 이 불모 위덕이니라. 업신여기지 않는 것으로서, 즉 많이 맞춘 것으로서 잘했다고는 할지언정 업신여기지 않는 것으로 덕을 삼았다. 즉 많이 맞췄다고 의시되지 말라요. 그 말 오늘 하나 알고 가십시오. 즉 이거는 어디나라 될 것 같아요. 사격장에 가도 그렇고 또 볼링장에 가도 그렇고 뭐 맞추거나 뭐 할 때 많이 맞춘 것은 잘했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 자세는 남을 못 맞춘 사람한테 업신여기지 않는 것을 덕으로 삼았다. 기연이 사야 말하되, 이미 잔치가 끝나고, 이 기자 있잖아요. 이미 기자인데 이 기자는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보름날을 망이라고 하잖아요. 보름망자. 그 다음에 16날을 16일을 기망이라고 해요. 이미 기자 써가지고. 그래서 그 임술, 지추, 기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게 16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기연이라는 것은 잔치가 끝나고 그런 말이죠. 잔치가 끝나고 사야. 옛날에는 활쏘기니까 활쏘기를 해서 이위 나게라. 오락을 든 것이더라. 거기 잔주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경원보시오 알고 보세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차는 기연이 사야, 이 글은 그 잔치가 끝나고서 활쏘기를 해서 이위 낙인이 즐거움을 했다는 것이니, 전사구는 이 사이중하고 앞에 네 구절은 사이중,
쏘아서 적중한 것을 말하고 우이 중다 위현이요 또 많이 맞춘 것으로 현명하다 훌륭하다라고 여겼고 후사구는 이 뒤에 네 구절은 사이 관역하고 쏘기만 하면 관역 그 표적을 뚫었고 우이 불무로 위덕이니 또 남을 못 맞춘 사람한테 약 올리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깐보지 않는 것으로 덕을 삼았으니 중다즉 예정이요 맞춘 것이 많게 되면 예중 그 재능이 정밀한 것이고 그죠? 그쪽에 갇힌 그 팔숙이 연마한 그 기능이 정밀한 것이고 불모즉 덕성이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덕이 성대한 것을 말한다.